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그루 시큐리티 공격관제 쪽에서 있는 손보형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이버 공격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끊임없는 공격에 지쳐가는 방어라는 사이버 세상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발전돼 있어서 현실인지 아니면 사이버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경계라는 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86, 386 컴퓨터 쓸 때만 해도 컴퓨터에서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버 세상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얼과 사이버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에 대한 공격, 전쟁에 있어서도 리얼과 그리고 사이버상에서도 서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 트렌드 및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공격은 정말 지능화되고 지속적인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대해지고 은밀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디도스 공격 때만 해도 정말 그 큰 디도스 공격, 서비스를 무차별하게 공격해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그런 거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APT 공격이나 랜섬웨어 같은 공격들은 정말 지속적이고 그리고 되게 은밀하게 침투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이런 공격들을 인지하고 있느냐에서 얼마나 되느냐 좀 한번 알아본 조사를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금 공격이 당하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그런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요즘은 너무 은밀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 이런 시스템에서도 어딘가에 백도어가 설치돼서 은밀하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거대하고 지속적이고 은밀한 공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RSA에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년도 RSA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런 100%의 보안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100%에 대한 보안, 우리가 예전에는 IPS 모든 장비들에 의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 거대한 공격 때문에 이제 100%에 대한 방어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지가 늦다라는 부분은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100%의 보안은 방어는 어렵지만 이제 빨리 인지해서 빨리 한번 막아보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부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과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좀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걸 좀 변환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대해진 공격, 왜 이렇게 거대해졌을까요? 현재 SNS나 IoT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에 대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과 사물과의 데이터 전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공격에 대해 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많이 어렵죠. 자동화된 공격도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툴도 요즘은 많이 트렌드가 변해졌었죠. 예전에는 해커 한 명이 직접 모든 인프라를 다 조사하고 뭐하고 해서 공격에 대해 뚫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자동화된 툴 하나만 있으면 모든 공격, 여러 공격이 되게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모든 공격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포스터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예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현재 지금 생각했을 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이러스 시절 때만 있어서도 이런 APT 공격이나 랜섬웨어 공격 상상도 할 수 없었었죠. 지금은 랜섬웨어 같은 공격이 있고 APT 공격이 있지만 앞으로 더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막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공격을 막으려고 여러 공격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마련하고 많은 보안 장비에서도 공격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왔지만 정말 막아도 정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탐과 오탐, 이렇게 많은 로그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로그 이벤트 중에서 정말 이게 전체가 다 정탐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격관제팀에 제가 속해 있는 데서도
이런 많은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 단 1% 아니면 많을 때 5% 정도밖에 정탐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많은 공격이 있고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을 정탐을 찾는 것도 이제는 사람에 대한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대량의 보안 장비를 구매합니다. 방화벽도 있고 IPS도 있고 웹방화벽도 있고 디도스도 있고 정말 많은 APT 공격 솔루션도 있고 많은 공격 솔루션, 방어 솔루션을 해놓지만 사실 이런 솔루션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솔루션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을 막아준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집중해야만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좀 재밌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데프콘24라는 유명한 해커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해커 대회를 하기 전에 좀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데, 자동화 툴끼리, 자기네가 만든 자동화 툴끼리에 대한 공격 대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공격 대회를 열어봤는데, 그 중에서 1등한 자동화 툴이 있었습니다. 자동화 공격 툴이 있었는데, 그 자동화 공격 툴과 사람과 같이 다시 경기를 붙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동화 툴이 1등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화 툴은 꼴등에서 두 번째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라는 말이 전 주요 핵심입니다. 이 꼴등에서 두 번째라는 거. 자동화 툴이 어느 정도 사람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화 툴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 그 다음에 후년도 이 자동화 툴이 어떻게 더 변하고 어떻게 더 진화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내비쳐주는 경기였었죠. 보안단 너무 많은 데이터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 요즘은 AI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 RS에서도 가장 많은 말이 이제는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도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하면은 그래, 그럼 이제 자동화하면 되면 공격도 다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공격이 지속됐을 때 이런 보안 장비를 넣으면 공격이 끝났다 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생각이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공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된다 할지라도 꼭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AI의 러닝머신으로 공격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고 해서 막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 시그니처 룰에 대한 것을 기존에 계속 지속하고 AI에 대한 접목을 시켜서 잘못된 데이터의 조합보다는 더 효과적인 데이터를 조합시켜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정도 AI라고 자동화만 모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동화 툴이 있다 하더라도 분석관에 대한 직관력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정확히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정확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최종 결론이 그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두 사람에 대한 직관력 그리고 시그니처 룰과의 조합이 있었을 때 그런 거를 모든 걸 했었을 때의 최종 조언은 뭐냐, 지금 우리 자산에 맞고 우리의 인프라에 맞는 것에 대한 먼저 파악을 한 이후에 모든 것을 적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실행 가능한 것과 적용 가능한 것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가능하다고 모두 적용하면은 오탐이 많아지고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실행 가능한 것, 우리 인프라 쪽에서 조사를 해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에 대한 파악이 끝난 다음에 접목이 됐었을 때 그것이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는 뭐냐면 요즘은 우리 것만 해서 우리 쪽만 다 지키겠다. 우리 것만 지키면 된다. 우리 것만 보면 된다. 라는 것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외부에 대한 것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그런 공격을 파악해야 우리가 대응 방안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한 자산, 모든 최적화가 끝났지만 이제 외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오신트라는 걸 보면 오신트는 뭐냐면 이제 여러 이제 정보 공유 사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이러스 포탈이라는 것도 있고 뭐 파이어에 적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공유 체계를 우리 쪽에 접목시켜서 자동화로 직접 정보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부분도 파악한다. 아까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내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외부에 대한 정보를 접목시킨다면 최상의 공격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최종의 그 실행 가능한 공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이글루 시큐리티는 지금 최신의 보안 위협 정보, 날리지 센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노하우, 관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와 그 다음에 저희 쪽의 스파이더 팀에 대한 빅데이터 로그 및 처리 및 네트워크 포렌식에 대한 모두 통합 부분을 함께해서 현재 이글루 시큐리티 SO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효과적인 방어와 최상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